안녕하세요. 정원선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국내 퇴행성 관절염 환자 수가 243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고령화 추세로 인해서 퇴행성 무릎 관절염 환자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릎은 우리 몸의 무게를 지탱하며 움직이는 관절 중에 하나로 무릎에 통증이 생겼을 경우에 몸 전체의 균형이 틀어지기 쉬운데요. 이때 이 몸의 균형을 생각하지 않은 채 무릎 치료만 받는다면 치료 효과가 떨어질 뿐 아니라 재발의 위험 또한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보다 확실한 치료를 위해서는 몸 전체의 균형을 고려해서 발부터 무릎, 허리, 목에 이르기까지 전신의 상태를 살피고 통합적으로 치료하는 게 중요한데요. 오늘 이 무릎 관절염의 통합적 치료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정형외과 전문의 국희균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상담 전화 마련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무릎이나 다리가 아파서 고생이셨던 분들, 정확한 원인이나 치료법을 몰라서 고민이셨다면 오늘 상담 전화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보면은 퇴행성 무릎 관절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어르신들 너무나 많으신데요. 네.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까지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게 연세가 드시면서 단순히 노화, 퇴행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다면서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제일 직접적인 원인은 대부분 요즘 과체중들, 비만. 네. 아시겠지만 그게 무릎에 하중을 더하기 때문에 원인 중에 제일 많고요. 운동도 많이 하십니다. 잘못된 운동들. 그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서 앉아있는 이런 습관들, 우리가 사무실이라든지 집에서 잘못된 습관이 오래 몸에 배면 그것도 영향을 받죠. 이처럼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무릎에 통증이 오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무릎만 치료하면은 그 원인들을 생각하지 않고 하면 결과가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몸의 신체 전반적인 상태를 함께 고려해서 치료하는 통합적 맞춤 치료가 치료의 예후를 좋게 합니다. 예후라는 것은 재발되지 않고 치료하는 결과가 좋다는 것을 뜻하죠. 네네. 그래서 그러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당장 아픈 곳이 무릎이기 때문에 무릎만 신경을 네네. 쓰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치료하는 오늘 소개해드리는 통합 치료가 아주 네네. 중요하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네. 자, 오늘 이 통합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먼저 이제 직접 겪으신 사례를 네네네.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무릎뿐 아니라 허리까지 함께 문제를 갖고 있었던 환자분 사례가 있었다면서요? 네. 많이들 그러세요. 근데 가끔씩 허리 한번 안 아프진 않으니까 그걸 미처 말씀을 하지 않고 또 의사 선생님도 그거를 보지 않으시죠. 네. 그래서 무릎이 오래 아프고 가끔씩 허리 아프니까 무릎만 치료를 하시는데 사실은 무릎 아픈 원인 중에 허리로 인한 변형들, 디스크의 초기나 중기 때는 허리가 안 아프세요. 그다음에 노화로 인해서 오는 협착증, 이런 것도 허리가 아프지 않죠. 네네. 네. 무릎이 주로 아파서 병원에 오시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생각지 않고 무릎만 통증 치료를 받게 되기 때문에 네. 자꾸 재발하고 아픈 것들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통합적인 전체적인 치료가 네네. 필요하다는 반드시 말씀이시네요. 필요하죠. 예. 네. 이번에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계셨던 분의 사례 네,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9세 여자분이신데요. 네. 이분도 걸을 때마다 양쪽 무릎이 아파서 병원을 여러 차례 다니셨었어요. 저희 병원뿐 아니라. 네. 이분데 가끔씩 허리 골반이 시리고 저리니까 별로 허리는 내가 괜찮겠지를 생각을 하셨는데 치료를 아무리 받아도 낫질 않아서 병원에 내원하신 경우입니다. 보면 무릎은 엑스레이상에서 관절염 2기 소견을 보이고 있고요. 네, 사진을 보시면 무릎 사진을 그러니까 엑스레이상에서 이기 때문에 심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분은 무릎이 계속 아프신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아픈 원인을 조사하다 보니까 허리가 안 좋구나 이걸 알게 되었어요. MRI를 찍어봤더니 저게 4, 5번 유추인데 왼쪽으로 가는 신경이 나가는 길이 좁아져 있습니다. 저걸 퇴행성 디스크라고 합니다. 네. 약간의 협착 소견이 보이죠. 저런 소견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안 아프시지만, 네네.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무릎이 아니라 허리에 이상이 있습니다 하니까 이게 진짠가 싶었을 네네,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데 무릎만이 아니라 허리까지 함께 네, 통합적으로 함께 치료를 치료를 해야지 하시는 거죠. 무릎 통증도 사라질 수 네네, 있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신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치료가 진행이 된 건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기존에 많은 병원에서 했듯이 지금 무릎 같은 경우는 이기관절염이기 때문에 연골 손상이
약간 있으신 거예요. 네. 그거는 뭐 체외 충격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연골의 재생을 도왔고요. 주변의 근육과 인대 회복을 위해서 지금 화면에 나오시는데 체외 충격파라는 게 연골이 약간의 손상이 있을 때는 기존의 연골에서 새로운 연골 세포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도와줍니다. 기계에서. 네. 그리고 약해진 인대나 근육에서도 그 회복되게 하고 함께 치료했던 허리는 지금 보시면은 저렇게 저기 왼쪽에 4, 5번 요추로 나가는 신경이 꽉 눌리고 있는 거거든요. MRI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작은 카테타를 저 부분에 삽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가 열이 나오는 열선을 꽂아서 지금 이렇게 고주파 감압술이라는 시술 방법이거든요. 4, 5번 신경이 눌리는 부분에 저걸 도달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열이 여기서 나오게 되면 염증을 가라앉혀 주죠. 저 붉은 게 염증인데. 그리고 이게 수액이 팽창돼서 신경이 눌리는 것들이 이렇게 좀 보시면은 이렇게 줄어듭니다. 아, 네. 그래서 이름이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에요. 감압. 네. 압력을 네. 줄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허리에 이상이 신경을 눌려서 있는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었죠. 네, 그래서 함께 치료를 병행했습니다. 네네. 네. 자, 이렇게 해서 흉터도 거의 없이 네네. 예, 치료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무릎 통증의 단계에 따른 통합적인 치료를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통합적 치료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거창하고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었는데요. 네네네. 설명을 듣고 나니까 네네. 무릎뿐만 아니라 또 통증의 원인이 되는 허리까지 함께 네네. 치료를 네, 한다는 함께 그런 치료하시죠. 의미이시네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 소개해드린 이 환자분의 경우 치료 예후는 어땠는지 궁금해집니다. 뭐 당연히 예후가 좋으시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억울해하시죠. 네. 함께 진짜. 치료할 걸. 진짜 할 걸, 네. 병원을 많이 다녔다는 얘기죠. 네. 보시면은 왼쪽에 지금 무릎의 뒤쪽 사진인데 열이 많았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정상 소견으로 바뀐 거죠. 치료 후에. 원래 약간 붉은 빛은 나요. 원래 사진상에서. 그러니까 지금 거의 정상의 무릎에 가까이 되셔서 일상생활에 문제 없이 지금은 잘 다니십니다. 네네. 자, 이렇게 통합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무릎 검사 외에 다른 검사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기본적으로 허리 검사도 하시고 지금 이제 VCR을 보시면은 네. 요즘 이제 과체중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방이 많거나 또 근육이 적어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 몸의 지방과 근육의 상태를 체크하는 체성분 검사를 기본적으로 하죠. 두 번째, 요즘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네. 몸 안에 독소가 많습니다. 독을 품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 독이 많으면은 운동을 해도 근육이 생기질 않습니다. 피곤만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독소 검사를 합니다. 독성 지표 검사를 해서. 세 번째, 요즘 사람들이 뭘 먹어도 장에서 흡수를 못해요. 흡수 장애들이 많죠. 이게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인해서 생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율신경계 검사를 함께 합니다. 모든 환자에 대해서.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나이가 들으면 손발이 시리고 자꾸 붓고 뭔가 좀 순환이 안 된다고 하시죠. 그게 이제 관절염이 오는 징조잖아요. 그래서 말초 순환들. 네. 그게 어떤지를 보는 말초 혈관 검사를 기본 검사로 통합 치료를 할 때 해서 치료의 결과에 우리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해서 통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무릎 검사, 허리 검사는 물론이고 네네. 그 외에 우리 몸에 쌓여있는 독은 밖으로 배출을 해주고 그렇죠. 좋은 것은 잘 흡수될 수 네네. 있게 몸을 만들어준다는 네네. 얘기네요. 그리고 말초 혈관 말초 혈관 검사까지 검사도 시행을 하고요. 네. 자, 이런 다양한 검사들이 실제 치료 효과에 큰 도움을 미치는지 어떤 도움을 미치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그렇죠. 제가 벌써 15년 전쯤에 미국에 갔을 때 보니까 네. 미국에는 수술을 할 때 고도비만인 환자들 같은 경우는 수술하는 재료도 다르고 수술 기법도 다르고 재활도 다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한 지방이 많은 사람은 염증도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체지방 검사는 기본적으로 하게 되죠. 네. 결과가 당연히 좋고요. 또 우리가 체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 운동신경이 아주 둔해요. 네. 2년씩 걸려요. 1년 배울 거를. 이게 개인의 체질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방법으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기본적으로 체지방 검사뿐 아니라 뭐 독소가 많은 사람은 독소를 빼줘야 근육이 생기는데 그런 검사라든지 말초혈관이 안 좋은 사람은 말초혈관을 좋게 해줘야 근육이 잘 생기고 여러 가지 관절에 도움을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개인의 체질이나 기본적인 성분 이러한 것들을 검사를 해서 재활과 수술 후의 회복에 어떻게 부족한지를 미리 안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통증이 생기는 부위만 이렇게 괴롭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치료는 치료대로 잘 하면서 그 치료가 100%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몸을 함께 치료하는 게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통합적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무릎 아파서 여기저기 병원도 많이 다녀보고 치료도 많이 해봤는데 계속해서 통증이 있고 몸은 몸대로 지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오늘 상담 전화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전화부터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시고요. 어떻게 네. 불편하신지요? 저희 어머니는 60대 후반인데요. 네, 작년에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네, 허리를 삐끗하셨어요. 네, 그때 병원에서 퇴행성 무릎 관절염과 척추 4, 5번 협착증이 있다고 그러고 네, 1번, 5번에 디스크를 진단을 받았는데 네. 그때 어머니께서 수술을 원하지 않으셔갖고 그 통증 완화 주사만 받고 진통제로 맞춰오셨어요. 네, 네. 근데 요즘에 이제 허리와 다리에 모두 통증이 심해져서 그 통증 완화를 위해 어떤 치료부터 받아야 하는 건지 알고 싶었어요. 네네, 전화 잘 주셨고요.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60대 후반이신데 아마 고생하셨나 봐요. 네, 젊으신 네. 나이인데. 네. 예, 원칙적으로는 무릎 허리를 동시에 하시는 게 좋겠죠. 네. 그렇지만 어머니께 한번 여쭤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운동장 한 바퀴, 요즘 한 400m인데 그 절반을 우리가 한 100m에서 200m라고 하면 그 정도는 걸으실 수 있는지, 만약에 그 정도도 못 걷고 자꾸 쉬고 앉으시려고 그러면 허리 치료를 우선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보통 걷는 거나 100m, 200m 걷는데, 일단 앉았다가 일어나질 못하신다. 그러면 무릎이 더 안 좋기 때문에 무릎 치료를 먼저 해드리면은 아마 어머니께서 이렇게 의욕이 생기실 거예요. 내가 치료하면 낫겠구나. 예, 그래서 그렇게 좀 구분해서 먼저 치료를 권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아드님이 특히 걱정하시는 게 통증이 너무 심해서 네네. 걱정을 하시는데, 나이 들었으니 이 생긴 통증 어떻게 하겠어 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 가셔서 상담받고 치료가 있다고 하니까요. 예, 더 괴롭게 생활하지 마시고 병원 가셔서 치료받고 건강한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불편하신지요? 네, 저희 어머니가 이제 70대 초반이신데, 네.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계세요. 네. 근데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하시는데, 어머니는 수술은 무조건 싫다고만 하세요. 네. 그래서 이런저런 주사 치료도 많이 받아봤는데, 효과도 딱히 없고요. 근데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지금은 한쪽 무릎을 거의 다 펴기도 어려운 상태세요. 그래서 무릎 때문인지 얼마 전부터는 이제 허리랑 발 뒤꿈치까지 통증이 생겨서 나가지도 못하시고 이제 집에만 계시는데 옆에서 보기 되게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통증이라도 조금 줄여드리려면 허리라도 검사받고 치료를 해드려야 하는지 아닌지 좀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네네네. 예, 선생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님 말씀대로 허리라도 치료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파서 지내시다가 갑자기 무릎을 못 핀다. 그러면 그게 무릎에서만의 원인은 아니신 경우가 많아요. 허리 협착증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관절에서 무릎 밑으로 가는 심줄이 있습니다. 이게 허리가 협착증이 있으면 이 심줄이 딱딱해져서 이렇게 다리를 펴기가 힘드신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무릎이 안 좋으신 상태에서 자꾸 저시기 때문에 허리 무릎이 아주 악화가 되거든요, 증상이. 그러니까 우선은 허리를 검사를 해보시고 허리에 간단한 주사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수술하지 않고도. 그래서 일단 다리를 피시면 여태까지 지내신 것만큼은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활기가 생기시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머님이 자신감이 생기세요. 내가 치료받으니까 낫겠구나. 포기할 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선은 무릎이 안 펴지는 걸 먼저 해결해 드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원인은 허리에서 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선생님 말씀대로 무릎이 지금 당장 안 펴지시지만 차근차근 원인을 찾아가다 보면 허리에 있을 수 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릎만이 네네. 아니라 몸 전체의 상태를 한번 진단 받아보시고요. 딱 맞는 치료 찾으셔서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그 무릎의 연골 손상 정도에 따라서 치료법이 다 달라진다. 네. 비수술 치료에서부터 수술적인 치료까지 다양하게 있는데요.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단계에 따라서 어떤 치료들을 네. 받게 되는지 먼저 말씀 우리가 퇴행성 부탁드릴게요. 관절염은 초기, 중기, 말기로 간단하게 나눌 수 있죠. 네. 그래서 초기 때는 우리가 관절 바깥과 관절 안을 다 치료로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어요. 관절 밖이라는 거는 인대하고 근육을 회복하는 튼튼하게 만든 운동 재활 치료부터 연골과 인대를 회복시켜주는 체외 충격파 이러한 치료들은 어떻게 보면은 관절 밖이죠. 네. 이런 치료를 하고 관절 안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골판 손상이 있다든지 초기 때도 그런 경우는 우리가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줄기세포 치료도 비교적 초기 때 우리 환자들한테 권하죠. 초기에서 중기 사이에. 근데 이미 중기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치료만으로 되질 않아요. 네. 이미 관절이 좁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좁아진 것들을 넓혀주는 우리가 절골술이라고 하는 흔히 오다리 교정 수술. 그래서 관절에 손상된 부분을 손상되지 않은 부분으로 이렇게 관절 축을 이동시켜서 하는 수술들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심하고 빨리 회복하길 원한다. 이런 부분들은 부분 인공관절 치환술이라 그래서 전체 관절이 아닌 부분 손상된 부분만 특수 합금을 씌워주는 그러한 부분 인공관절 우리 치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거보다 너무너무 심해졌다.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요. 관절이 다 망가지고 관절의 축이 다 틀어진 경우는 전체적인 관절을 우리가 씌워주고 손상된 걸 회복하는 인공관절 치환술 전체를 수술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네. 환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요. 단계도 다르고 증상 그렇죠. 원인 다 다르기 때문에 예. 딱 맞는 통합 치료를 받는 게 상당히 네, 중요한 굉장히 것 중요합니다. 같습니다. 네네. 네네네. 자, 먼저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받는 게 중요할 텐데요. 무릎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하중을 받으면서 움직이는 관절이기 때문에 무릎 균형이 깨지면 몸 전체가 네, 그렇습니다. 틀어질 수가 있다면서요. 네네. 그래서 허리나 다른 부위에 통증이 생길 수 네. 있다고 들었는데 말씀 좀 해주세요. 그렇죠. 우리가 사소한 어떤 무릎의 아픔을 놔두게 되면은 그것이 위아래로 다 영향을 줍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것뿐 아니라 그것까지도 아시지만 우리가 개인의 체질이라는 게 있어요. 네. 어떤 분은 무릎이 조금 아픈 것쯤은 스스로 낫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 조금 아픈 것들이 병이 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개인의 체질입니다. 그러니까 체형, 그다음에 체성분 여러 가지 상태를 한마디로 말하면 체질이겠죠. 네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본인한테 맞는 그런 맞춤형 통합 치료를 한다는 것들이 네. 굉장히 병의 예방 또 이미 병이 회복되면은 회복에 도움을 많이 드립니다. 네. 네네. 자, 사례와 함께 또 네.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77세 여자분이세요. 보통 70 넘으시면 대부분 기본적으로 무릎 허리는 아프시죠. 네. 근데 하필이면 이분이 무릎 관절염 2기가 좀 넘으셨어요. 그래서 평소에 이 무릎만 이렇게 치료하다 보니까 이분이 허리가 조금 안 좋으셨는데 허리가 악화가 돼 버리셨어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천식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가끔 폐렴으로 입원도 하시고요. 네네. 기침도 낫지도 않고 몸이 자꾸자꾸 상해지시는 거죠. 네. 지금 보시면은 저 정도면 우리가 3기쯤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사진이 이제 일부만 나왔는데 사실은 병원에 가면 주사 정도로만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더 망가지면 오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네네. 근데 진짜 망가지는 게 무릎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보시면은 그 다음 사진에 허리가 저렇게 넘어져서 골절도 되신다든지 허리가 변형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분은 무릎 망가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그 말을 믿고 치료하다가 저렇게 무릎 허리가 다 나빠지셨던 경우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릎의 문제 때문에 허리까지 망가지고 네네, 통증이 생긴 그렇죠. 경우예요. 예.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떤 치료가 진행되는 건가요? 지금 저분의 사진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비교적 관절 건강한 부분이 많으세요. 그거를 살려놓고 손상된 부분만 치료하는 그걸 우리가 부분 인공관절 치환술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원래 저 부분 인공관절 치환술은 정상 관절을 최대한 살리고 아주 작은 절개만 하고 근육인대를 놔두기 때문에 수술 후에 거의 정상에 가까운 관절 각도가 나오고요. 흔히들 두려워하는 뭐 수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질 않습니다. 그 회복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보행을 하고 걸어서 허리에 미치는 영향도 적습니다. 네. 더불어 이미 허리에 신경이 눌려 있기 때문에 이분은 수술하기 전에 마취 전에 저희가 들어가서 간단한 카테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허리에 신경 눌린 걸 먼저 풀어드렸어요. 예.
그랬더니 이분은 수술 후에 허리 무릎이 동시에 치료된 거죠. 네네. 예, 그 후에 몸에 여기저기 좋지 않은 부분들은 도수재활 운동 치료라 그래서 그동안 아팠던 우리 무릎 관절, 허리 관절 주변을 회복을 시켜드리고 나중에는 이제 반대편 무릎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연세가 많으세요. 저분한테 운동을 계속 권한다는 것도 좀 어렵기 때문에 네. 우리가 깔창을 바꿔드렸어요. 그래서 몸의 밸런스를 걸어다니면서 지탱할 수 있게끔 그렇게 깔창 교정까지 해드렸던 경우입니다. 네.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게 이제 부분 네. 인공관절 치환술인데 병이 난 부분만 특수합금으로 된 걸 씌워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나머지 관절면은 살리고 인대나 이런 것도 다 본인 겁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몸의 밸런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바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일주일만 되더라도 계단을 다니실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네네. 상처도 아주 적고요. 네네네. 네네. 이렇게 해서 무릎, 허리뿐만 아니라 세 번째 단계, 뭐 깔창을 교체해드린다든지 도수 재활 치료를 한다든지 네네네.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통합적인 치료를 받는다는 건데요. 네네. 그 도수 재활 치료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해주세요. 이 도수 재활 치료라는 하는 게 건데. 이제 화면에 나오시지만 기본적으로 아프시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서 병원으로 오세요. 네. 그러니까 수술받은 부분의 관절이 대부분 근육이 약해지시죠. 그 약해진 부분을 수술했다고 갑자기 튼튼해지시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1번 단계는 약해진 수술받은 부분의 근육과 인대를 강화시키는 거죠. 튼튼하게 네. 우리 치료사와 함께 운동을 해가면서 그렇게 되면 다리가 힘이 생긴다 그럽니다. 네. 그래서 지팡이나 보조장치를 이용하지 않아도 본인이 걸어 다닐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그 관절 말고도 저 사진에 나오는 분은 뭐 양쪽에 다 지금 수술하신 분이는데 보통 대부분은 한쪽이 많이 상하신 분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 반대편과의 어떤 균형이 안 맞으세요. 그래서 그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저 무중력 우리가 보행기가 있습니다. 저 안에 들어가면 물속에서 걷는 것처럼 자기 체중이 많게는 20분의 1까지 체중을 감량을 시킬 수 있습니다. 네. 무중력 상태를 만들죠. 그래서 저 상태에서 본인의 발을 보면서 지금 거울이 있어서 보이거든요. 네. 그 보행을 바로 잡으면서 걷기 운동을 보통 수술한 지 한 4, 5일만 지나도 저걸 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들 깜짝 놀라시죠. 내가 못 걸었는데 걷는다. 네. 그러면서 대개는 우리가 실밥을 풀고 나갈 때쯤 되면은 어느 정도는 걸음이 회복이 되세요. 한 2, 3주 네. 만에.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예.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저렇게 가르쳐드려도 까먹으세요. 네, 네. 운동을. 네. 깜빡깜빡. 그래서 마지막은 교육입니다. 혼자서 내가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스스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서 제가 좀 악착 같거든요. 네. 전 일기장도 써갖고 오라 그럽니다. 하루에 내가 운동을 얼만큼 했는지를 일기를 써갖고 와서 검사까지. 아하. 그러니까 마지막은 교육까지 이렇게 시키는 거를 통합적 치료라고 하지만 특히 도수재활 치료라고 하는 거죠. 그중에. 그렇군요. 네. 네네네. 그러니까 뭐 허리나 무릎 수술 끝났다고 안녕히 가세요 하는 게 아니라 네네. 계속해서 관리 끝까지 봐드려야 해드린다는 됩니다. 거예요. 네네네. 이게 바로 통합적 치료인데요. 네네. 이렇게 재활 치료까지 쭉 받으신 분 그 예후는 어땠나요? 뭐 당연히 예후가 좋지 않겠습니까? 네. 네. 지금 보시면 조금 전에 77세 어머님도 이분은 허리 무릎만이 아니라 뭘 먹으면 맨날 소화도 안 시키고 변도 못 보고 이래서 배가 아주 굉장히 차게 나왔는데 네. 따뜻해지셨어요, 몸이. 그리고 허리가 많이 휘어져 있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저렇게 치료를 하면요. 지금 뭐 위에 사진과 아래 사진 차이가 있죠. 네. 위에는 중간에 이렇게 붉은 게 없는데 저건 척추가 기능을 못 하시는 겁니다. 시술 후에 치료 후에는 보면은 위아래가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척추의 기능이 상당히 많이 회복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해서 치료되는 사례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자, 앞서서 이제 말씀 중에 그 무릎의 균형이 깨지면 몸 전체의 균형이 틀어질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무릎의 균형이 깨진다는 게 내측이 많이 닳아서 병원에 네. 오시는 환자분들이 특히 많다면서요. 네네네. 어떤가요? 어릴 적에 우리가 많이 업어주면 옛날엔 그런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네네. 우리가 걸을 때 체중 부하는 무릎의 중앙보다 안쪽으로 가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게 나이가 드시면 근육이 약해지면 점점 좁아지는 오다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대부분 안쪽에 문제가 생깁니다. 네네. 제가 한번 사례 환자를 이름이 이제 보시면 50세 여자분이세요.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는 여자 교수님이신데 5, 6개월 전부터 계속 무릎의 안쪽이 아파서 마치 뭐가 안에 닿는다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다. 근데 이분이 그러면서 자꾸 허리가 한쪽으로 기울어진다고 오셨어요. 오래 못 걷고. 근데 더 심한 건 이번이 화장실 가서 변을 놓기도 힘들다. 예, 허리 때문에 네네네. 변비도 생기고 막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나이는 만만치만 골다공증까지 오게 되셨죠. 네.
그래서 네, 지금 이게 보시면 이제 심한 골다공증은 아니지만 우리가 보통 골다공증이 딱 시작됐습니다. 네네네. 사진상에서 보시면은 관절면이 이제 좁아지기 시작하는 관절염 2기에서 3기 정도 네. 소견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함께 허리도 보면 저 맨 밑에 허리가 5번째 유추랑 첫 번째 천추 사이인데 네. 되게 좁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퇴행성 디스크, 협착이라 그러죠. 예, 나이에 비해서 빨리 왔죠. 네, 전형적으로 내측에 많이 달아있는 네, 환자분이고 허리까지. 네. 이분의 그렇다면 그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된 건가요? 네, 저분 같은 경우는 50대고 사회 활동을 많이 하는 분이세요. 네. 그래서 원칙적으로 관절을 살리는 치료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무릎 좁은 그 관절면은 우리가 연골이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체중의 축을 건강한 쪽으로 약간 이동시켜 드렸어요. 그러면 좁아진 부분의 연골이 살아납니다. 그걸 우리가 경골 절골술이라고 합니다. 말이 좀 네, 어려운데 네. 우리가 오다리를 이쁜 다리로 만들어주는 그런 다리 펴는 수술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네. 그런 수술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약해진 근육 관절을 회복하는 운동 재활을 물론 하셨고 허리는 수술하지 않고요. 좁아진 부분을 찾아서 우리가 그 안에다가 작은 관을 넣어서 좁아진 걸 넓혀주는 신경 성형술이라는 것들을 시행을 하고 네. 회복하는 가운데는 우리가 인대 강화 주사를 우리가 주사를 일주일에 단위로 한 번씩 해서 회복을 도와드렸죠. 지금 네. 보시면은 절골술이라는 겁니다. 좁아진 부분에 가는 체중을 건강한 쪽으로 체중의 이동을 하는 수술입니다. 네네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절골술, 그리고 허리 치료, 또 운동 재활 치료, 근육 강화 주사까지 통합적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네. 자, 이분의 그 예후는 어땠는지 다시 한번 좀. 대부분 저런 분들이 다 결과 좋으세요. 네네. 예, 저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강의를 학교에서 잘 하고 계시고 매일 네. 앉아서 하시던 분이 서서 잘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저분이 감사하게 생각했던 건 저한테 이 몸이 차세요. 아. 여성들이 뭐 땡하다 그러는데 네. 변비도 많고 근데 그것까지 고쳐지셨어요. 네. 물론 당연히 허리 통증은 없어지셨죠. 네. 요즘은 뭐 1년여 지났기 때문에 병원을 오지 않고 혼자서 자기 건강관리를 잘 하고 계십니다. 네네네. 네네. 자, 이렇게 해서 통합치료 사례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어르신들이 관심 많이 가져주실 것 같은데요. 뭐, 기본적으로 무릎, 허리 아픈 건 다 갖고 계시다고 하시죠, 우리 어르신들. 그런데 그 외에 몸도 차고, 소화도 안 되고, 뭘 영양가 있는 걸 먹는데도 계속 몸은 허하고 이러신 분들, 오늘 이 통합치료에 대해서 좀 상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감사합니다. 예, 자, 어떻게 불편하신지요? 예, 무릎 쪽으로요. 네. 무릎을 위시해서 위아래로 발목까지 겨울에는 아주 그냥 얼음장이고요. 요즘에도 밤에는 그냥 아주 차가워요. 네. 아버님 연세는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66입니다. 네. 옆에 선생님 계시니까요.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치료는 어떻게 받아보셨나요? 최근까지요? 치료는 아직 약만 먹고요. 네. 약국에서 약만 사 먹고 병원에는 안 가봤어요. 사실 이 차다는 게 굉장히 원인이 많으세요. 예, 우선은 예. 기본적으로 연세가 드시면은 척추 관절 이런 쪽에 이상이 있으실 겁니다. 예. 그래서 우선은 허리하고 무릎에 기본적인 사진을 찍어 보셔서 그쪽에 예.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예. 예. 그래서 그쪽에 이상이 있다면 먼저 치료를 하시고요. 예. 예. 대부분 이상이 있으세요, 근데. 네네네. 예, 그러니까. 그렇겠지. 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이상 여부를, 검사를 하셔서 치료를 시작을 하시고요. 본인 스스로 많은 운동을 하시면 안 되십니다, 그래서. 예. 만약에 관절염이 초기거나 허리에도 디스크가 초기라 그러면 예. 운동이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으세요. 아, 예. 예. 네, 그러니까 혼자서 운동을 하거나 약을 처방을 받지 마시고 예. 먼저 검사를 받으신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치료를 해보시는 게 제일 지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네. 네네. 아버님 지금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하시니까요. 직접 예, 예. 가까운 병원 가셔서 왜 그런지 원인을 정확하게 정밀하게 진단을 받고 거기에 딱 맞는 치료, 통합적인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 전에 그냥 아버님 알아서 남들이 좋다는 운동 막 하시면 아버님 몸에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아버님 몸에 예. 딱 맞는 통합 치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감사드립니다. 예. 예. 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어머님 어떻게 불편하신지요? 허리가 네. 한도가 아프면서 오른쪽으로 요 발끝까지 제리고 시리고 그러거든요. 네. 아유,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5요. 네네. 자, 선생님께 자세한 말씀 상담 시작해 볼게요. 어머님, 네. 그 양쪽이 다 저리세요? 한쪽이 더 저리세요? 한쪽만요. 한쪽. 오른쪽 한쪽만. 오른쪽만. 예. 뭐, 병원을 다녀보셨죠? 예. 알고 계신 협착증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해착증이라고 하대요. 네. 근데 되게 네. 한쪽만 협착증이 있으시면 무릎도 안 좋으시거든요. 무릎은 이제 가끔 가다가 조금 그런데 끝으로 괜찮아요, 무릎은. 예, 그런데 예, 아직은 괜찮으신데 한쪽만 이렇게 자꾸 협착이 오면 몸이 기울어지셔서 나중에는 종국에는 무릎까지 나빠지세요. 예. 왼쪽은 수술했거든요, 무릎을. 아, 그러셨구나. 근데 나머지 예. 오른쪽도 수술하실 수 있으니까요. 예.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는 통합적 치료라는 게 뭐냐면 무릎이 반대편 더 나빠지지 않게 허리하고 무릎을 함께 치료받으시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요? 그러니까 네. 얼마나 심하신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네. 예,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한테 함께 좀 이렇게 검사하고 치료해 주세요 말씀하시면 선생님이 아마 치료 잘해드릴 것 같습니다. 네네. 어머님 궁금해하시는 여기서 병원에 건 댕겨도 안 되는데요. 그렇죠. 예. 저희가 또 따로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어머님 몸에 딱 맞는 치료를 받으시면 효과도 커진다고 하니까요. 지금 그 유치가 어느 정도 되는데요? 가져가 봐야죠. 네, 어머님 자세히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 건강해지셔야지요. 전화 감사드립니다. 이 관절염 환자들 대다수가 이제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마지막에 이제 수술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수술이 적절한 치료 시기가 따로 있다면서요. 어떤가요? 그럼요. 모든 치료는 시기가 있죠. 네. 특히 어느 정도 비수술 치료를 하다가 좋지 않으면 수술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수술하면 무조건 나쁘다, 위험하다, 네.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시기를 놓치고 오세요. 네. 그러면은 큰 수술을 받게 되시는 거예요. 아까도 보면 초기, 중기, 말기가 전혀 다른데 큰 수술을 사서 받으실 필요는 없죠. 그리고 수술하고도 결과가 안 좋으세요. 그런 경우. 그래서 오늘 제가 한 분 제 환자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네네. 이렇게 고생하신다. 네, 사례와 함께 네, 사례를 듣겠습니다. 보시면 79세십니다. 옛날엔 호적을 늦게 했기 때문에 지금 한 83세는 보셔야 돼요. 네네네네. 보시면 10년 전부터 무릎이 아프셨는데 겁이 나서 병원을 수술을 하라 그러니까 안 치료받으신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허리도 나빠지셨고 혈관, 그다음에 뭐 당뇨도 초기, 그다음에 위장도 안 좋고 요실금에 안 좋다는 건 다 갖고 계십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자꾸 넘어지시게 돼요. 무릎이 안 좋고 하니까. 그래서 허리도 몇 번 골절이 됐었고 이제 사진에 보시면은 고관절도 골절이 되셔가지고 고관절 수술을 아이고. 2번 받으셨어요. 한 번 받고 잘못되셔서. 그리고 저희 원에서 보시는 허리 협착증이 심해서 저분이 어떻게 되냐면 중국에는 발목에 신경이 마비가 돼갖고 네. 발목도 안 움직이십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저 상태에서 5년 전부터 수술을 받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으셨는데 이미 너무 심해서 다니는 병원마다 5년 동안 수술을 안 해주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거동을 거의 집에서만 하시고 굉장히 저기 보시면 무릎이 완전히 꺾여진 겁니다. 한 반대쪽으로. 그래서 발목도 안 움직이시고 무릎도 꺾여지셔서 수술을 받길 원했지만 너무 심한 상태로 병원을 내원하시게 됐습니다. 네네. 보면 혈관도 안 좋고 심장이 안 좋아서 수혈에 대해서도 이렇게 굉장히 의사 입장에서는 수혈을 하면은 견딜 수 있을까? 네. 심장이 안 좋아서. 그러십니다. 고령이신데다가 만성질환까지 있어서 수술을 받겠다는데도 안 됩니다라는 말씀을 들으셨던 거예요. 네네, 그렇죠. 정말 안타까운 경우인데 그런데 다행히 치료를 받으실 수 있었다면서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 치료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오셨죠. 우선은 수술 2주 전부터 입원을 하셨습니다. 네. 2주 전에 저 어머님의 몸에 여러 가지 신체 상황이 좋지가 않으세요. 그러니까 특히 신체 기능이 나쁘기 때문에 신체 기능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포톤이라든지 킬레이션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톤이나 킬레이션 치료로 신체의 기능을 회복시켜 드렸고요. 네. 신경이 눌려서 발목이 움직이지 않으셨기 때문에 수술 전에 허리를 신경 성형술이라 그래서 카테타를 이용해서 눌린 신경을 먼저 풀어드려서
수술 후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사전 준비를 했죠. 네. 2주 정도. 네, 그리고 심장 기능이 안 좋으시기 때문에 저런 포톤이나 킬레이션을 이용해서 혈관을 깨끗하게 해드리고 혈행의 흐름을 좋게 해드린 다음에 수술을 시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 관절 안에다가 특수한 형태의 인공관절을 삽입을 했죠. 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염증이나 이런 게 없이 지금 회복 중에 계십니다. 그렇군요. 아우, 다행이에요. 보통 이제 수술 하루 전에 입원하는데 2주 전에 수술을 받기 위한 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2주 전부터 네, 2주 전에 준비를 쭉 하셨다는 네네. 거예요. 네네. 그 준비 과정에 포톤 치료, 킬레이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네. 조금 생소해서 다시 한번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VCR을 보시면은 네. 포톤 치료라는 게 되게 연세가 드시면 피가 굉장히 끈끈하고 우리가 한 방에서 어혈이 뭉쳤다 그러는데 네네. 피가 굉장히 점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점성이 높은 피는 뭐 신체 여러 가지 독소를 많이 품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러한 우리가 수액 맞듯이 저런 수액을 맞는 관을 통해서 저 포톤이란 기계입니다. 저 관을 통해서 기계를 통과해 가면 특수 광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수 자외선을 저기다 쪼여주게 되면 피가 굉장히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끈끈하던 피가 젊은 사람 피처럼 맑고 투명해지죠. 네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치는 저 안에다가 우리가 산소를 같이 넣어드리거든요. 그럼 이 산소가 노화된 세포나 혈관을 회복하기 때문에 수술에 따른 여러 가지 심장의 부담, 또한 염증이 생긴 이러한 우려들을 많이 개선되죠. 흔히들 여러 가지 면역 질환이라든지 또 혈관 질환을 치료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 어머님은 수술 전에도 저걸 시행을 했고 수술 후에도 한 2주 정도 시행을 해서 회복을 저희가 도와드렸는데 그것만으로 된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신체에 필요한 영양물질 또 혈관이 많이 안 좋으신 상태였기 때문에 킬레이션이라 그래서 혈관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치료를 병행했던 경우입니다. 네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나이가 드시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혈관에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이런 플라그들이 많이 생기죠. 이 어머님도 예외는 아니셨어요. 신체가 오래 아프셨기 때문에 모든 혈관의 기능이 다 떨어져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저런 상태 혈관에 우리가 아미노산 제제들이 있습니다. 그 아미노산을 여러 차례 투여를 하면 깨끗한 혈관이 됩니다. 흔히들 우리가 저게 유해산소를 제거하고 노폐물을 빼준다 그래서 회춘 주사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네. 사실은 혈관을 깨끗이 정화하는 그러한 주사요법이 되죠. 아, 네네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 지금 네, 이게 많이, 이제, 네. 예, 치료 전후인데요. 깨끗해졌네요. 네, 깨끗해졌죠. 노폐물이 예. 사라졌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통합적인 치료를 받으신 경우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분의 예후는 어땠었는지. 뭐, 당연히 소개를 해주세요. 굉장히 좋죠. 네. 저도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네네. 지금 사진에 하나 보여드리면, 네. 이게 수술 전에는 한쪽 다리가 잘 나오질 않았어요. 순환 자체가. 네네네. 수술한 지 한 3주인가 4주쯤 된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보면 다리가 나타나죠. 순환도 잘 되고. 네네. 이렇게 해서 치료 전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전화를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외, 생방송 외 시간에도 문의 전화 계속해서 연결되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담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 연결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수산입니다. 불편하세요? 네. 네. 아, 저는요. 네. 무릎이 한 20년 가까이 처음에는 무릎이 물렁뼈가 달아가지고 제가 그때 수술 안 하면은 부산에서 안 된다 하는 걸 운동으로 약으로 이제 지금까지 무릎을 수술 안 하고 잘 뱉어 나오는데 네. 갑자기 이제 이 허리가 이제 가끔 한 번씩 안 좋았는데 그때마다 또 운동 약으로 치료했는데 요즘은 허리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한 2-3개월 사이에 그 통증이 이제 뭐 허리가 안 좋으면서 오른쪽 무릎까지 이제 굉장히 심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뭐 치료를 하고 운동도 하는데 이렇게 방송에 보면은 요새 뭐 서울에서 하는 뭐 봉합 수술이라든가 연골 또 뭐 수술 그런 것도 해서 그래서 서울 쪽에 가서 좀 그런 치료를 좀 받아봤으면 해서 네. 제가 이렇게 네. 전화드렸습니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전문의 선생님께 상담 받아볼게요.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저 59입니다. 네, 아직 나이가 한창 네, 되신데. 네. 보통 여성들이 한 50쯤 되면 우리가 갱년기라 그러죠. 네. 이 갱년기의 특징은 몸 근육이 약해지십니다. 여태까지는 잘 지탱을 하셨는데 운동을 통해서 아마 지금 검사를 해보면 근육이 많이 약해지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지탱하는, 척추관절을 지탱하는 근육이 약해지면 지금 말씀하신 관절, 허리가 다 문제가 되십니다. 네. 우선 필요한 거는 현재 내 몸이 어느 정도로 노화가 됐는지, 좀 서운하신지 모르겠지만 그걸 먼저 검사를 하셔서 그 부분만으로 만약에 노화를 방지하는 여러 가지 치료를 통해서 회복이 가능하다면 지금 운동과 병행해서 하실 수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지금 허리에 문제 있는 것도 어느 정도 단계인지를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간단한 주사요법부터 비수술 방법, 또 간단한 수술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떠한 상태인지 최대한 그 상태를 정확히 봐서 우리가 치료에 도움을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네. 어머님 예전에 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 또 몸 상태에 딱 맞는 통합적인 치료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다고 하시니까요. 더 늦기 전에 병원 가셔서 정확히 검사받고 치료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화 감사드립니다. 자, 네,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이 통합적인 치료 마치면서 네네.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병을 미리 키워서 병원에 오시면 의사들은 수술을 해드립니다. 네. 그렇지만 수술을 받게끔 만들으셔서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미리미리 좀 예방하시고 네. 관리하셔서 임의로 혼자서 하지 마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큰 수술 안 받고도 얼마든지 방법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도움 말씀에 정형외과 전문의 국희균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